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요 중심선을 돌파를 하면 이제 변동성 범위 상단까지 가고 이 상단이 좁혀지면서 공교롭게도 2550 선에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줄 것 같은데 뭐 뭐가 그리 어려운지 뭐가 그리 어려운지 쉽게 달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로 보면 요 중심선을 이 장대로 돌파를 했을 때 상단에 닿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중심선을 지금 이 중심선의 위치가 바뀐다 하더라도 증권사마다 지표가 조금씩 다르니까 장대 양봉으로 밀어버렸다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닿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수 자체는 낮지만 이때 당시보다 낮지만 이 상대 강도는 이미 좋아졌다. 그리고 이때 당시의 상대 강도보다도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때 반등하고 달리 이번 반등은 그래도 제법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이 침체를 다녀왔다는 부분에서 침체를 다녀오고 과열권에 근접하는 에너지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저점 자체는 확정이 된 겁니다. 올해 저점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점을 깨지 않는 반등이 베어마켓 랠리인가?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은 결국 이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점을 다시 깼을 때 베어마켓 랠리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점이 확정이 됐는데 왜 베어마켓 랠리냐? 내년에 깰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유동성이 나쁜 시기에는 일시 충격을 받아서 빠지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올해 저점이 나왔다라고 해서 내년에 안 깬다, 내년에 계속 좋아진다, 내후년에도 계속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유동성이 빠진 시기인 만큼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특히 이제 줄챙을 특히 해야 된다. 줄 때 챙기는 거. 이걸 해야 되는데 준다는 것도 굉장히 인색하게 주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서 뭘 챙기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지수가 반등해서 그나마 낫지만 여전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바로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녹화를 못했는데 예. 녹화를 못했는데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 체력이 한계가 와가지고 그 전날에도 이제 제가 졸면서 하다가 횡설수설했는데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휴가철이고 하니까 차라리 하루 쉬고 재정비해서 하자라고 해서 어제 그냥 쉬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일은 항상 있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제 대창을 제가 다루지를 못했는데 대창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공주는 뭐 답이 안 나오는데 그나마 이제 길게 보면 유가가 하향 안정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나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하면서 규모도 키우고 경쟁도 줄어드니까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쪽에 기대는 있는데 그 전에 혹시라도 체력이 다하지 않을까에 대한 또 우려도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이로코리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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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일단 항상 그렇지만 이게 말이 앞서기 때문에 저는 또 중간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태양광 패널이 어쨌든 수명이 한 45년 정도 된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지금 60년 이상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뭐 처음에 비해서 효율은 떨어졌겠지만 그러면 45년인데 보통 20년 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요걸 이제 더 수명대로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거를 활용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직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버터가 없어도
충전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제가 이제 그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근데 그게 지금 잠시만. 전기차. 그래서 이 직류 전원 장치라고 있습니다. 이제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것도 답은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이 직류 전원 장치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기술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산업에서 기술이란 건 이 기반 기술이 쌓이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응용 기술이 쌓이고, 그 중에서 돈 되는 기술이 또 살아남고, 거기서 다시 또 돈 되는 기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이제 상용화가 되는데, 이게 보통 한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직류 전원 장치를 통한 전기차 배터리가 한 이 정도 왔다라고 봅니다. 여기쯤. 그래서 요게 한 10년, 20년, 한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이 태양광 패널, 중고 패널이 쏟아질 것 같은데,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기술도 완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인버터가 없이 직류를 통해서 이 직류 전원 장치 모듈을 장착한 전기차 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요런 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뭐 제 생각이 1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 않을까. 예, 요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장 오늘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 코리아하고 대장.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이로 코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직류 전원 장치 관련된 전기차 충전기 모듈은 앞으로 한 2-3년 후에 시장에 조금 큰 어떤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뭐 저도 이제 잘 모르고 지금 스터디를 하는 단계니까, 예, 나중에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배터리 방식에 대해서 충분한 스터디를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 될 것이다. 뭐 요건데, 제가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을 또 매도를 했습니다. 네, 잠시 보여드리면, 종목에 앞서서 잠시 보여드리면, 오늘은 이제 조금 줄였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6천을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는 5천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 켜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군더더기가 붙어서 시간을 또 쓰게 되니까. 네, 좀 닫고. 네, 지금 상태를 보면 이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 상태입니다. 한 100만 원 손실이 갔는데, 그 장중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매도를 걸어놓고 오늘 또 외부에, 그러고 보니까 아까 외부에 일정이 있는데 인사도 못 드리고 나갔습니다. 여기다가 매도를 걸어놓고 가려다가 뭐 어차피 여기서 한 번은 또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여기서 체결을 했고, 한때 또 잠깐 내려가가지고 제가 또 기세 등등하게 있다가 나중에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다뤄야 되는데 안 다뤄야 되는데 또 다루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변동성 범위 상단까지 왔고 이걸 찍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계속 따져보는 이게 수급인데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3.86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최대 주주가 적은 종목들,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유통 주식수가 적은 채로 상장한 종목들을 보니까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그리고 SK 바이오팜이 있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었냐? 아, 카카오. 예. 카카오뱅크가 있고, 카카오 페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따라서 뭐 조금 다르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사는지를 봤는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는 한 11% 가까이 사고 카카오페이가 한 9%, 그 알리페이를 빼고 카카오뱅크가 그거보다 낮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3%대 중후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장기적으로 이 수량을 맞춰 간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사족 포함하면 85%가 있고 그러면 외국인이 한 10%를 산다 그러면 유통 주식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이미 3% 가까이 사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요 유통 주식수하고 봤을 때 최대로 보더라도 한 4%? 그리고 국민연금도 5%까지는 못 살 겁니다. 85 중에서 5%를 사버리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수급 주체들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다. 계산을 해보니까 제 계산으로는 오늘쯤 끝난다. 근데 오늘 상승 출발해서 시작했으니까 거기서 추가로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내일부터는 이제 외국인 매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3.86% 외국인인데 이게 환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전체 15% 중에서 한 4% 가까이 샀습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통할 만한 기업들의 지분율이 50% 정도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근근히 연명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잘 나가고 해외에서는 경쟁에서 완전히 죽지는 않는다. 이런 종목들은 한 30%대 후반입니다. 중후반.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50%살 종목은 아니고 30% 중후반을 이렇게 환산을 했을 때 한 4.5% 정도? 많으면 한 5%? 그러면 이제 지금 거의 4%를 채워가지고 지수 변동에 이제 어느 정도 왜곡이 될 만한 일이 없어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지수 추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패시브 자금들도 무조건 지수 따라간다는 게 아니냐. 지수 따라가려면 그냥 ETF를 사면 되니까 지수를 따라가면서 초과 수익을 꾀합니다. 대응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을 갖고 있고 여기서 추가로 종목에 따라서 더 사든지 지수 대비해서 아니면 덜 사든지가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당연히 더 살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유통 주식수도 좋고 매우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5%까지 산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뭐 팔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매수 강도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주가는 올라서 부담이 될 것이다. 예, 여기에 이제 2분기 실적도 나빴고 3분기 실적도 나쁠 가능성이 높고 중국 업체들한테 밀려서 점유율도 지금 파괴가 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납품했던 배터리가 노화가 될수록 화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리스크가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수주가 늘어날수록 또 그 중에서 불량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가능성이 늘어납니다. 어떤 경우든 성장을 유지를 하면 2조, 3조씩 한 번에 떡사발 날 수 있는 그런 구조. 성장 못하면 성장 프리미엄 다 날아가는 구조. 이러나 저러나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적정 주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5분의 1 정도, 지금 한 10만 원 정도면 적정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이 있고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다가 공모가 위에서 반등을 하다 죽었습니다. 왜?
카카오뱅크는 성장성이 안 따라주니까 죽었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성장성이 유지된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안 따라줄 거고, 성장성 유지가 안 되면 같이 갈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그 최대주주 지분이 많아서 유통 주식수가 적고 그래서 주가가 왜곡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같이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대창부터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그 원자재 관련주들의 평가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없는 원자재 관련주들은 초과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딱 이 매출의 일정 마진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는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냥 재고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재고 자산의 가치가 상승해 가지고 수익을 주는데 이게 주유소도 그렇고 원자재 관련된 특히 고물상 같은 것도 그렇고 요 항상 올라간다라는 인플레이션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이 업종에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원동력이었습니다.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활을 했는데 과연 이 인플레이션이 이 2008년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냐 저는 아직도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아니라 공급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바람에 공급이 안 돼서 석유 가격이 올라간 거고 그전에 물가 상승도 공급망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금리 인상이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되도록 통화 정책이 굉장히 유연해야 되는데 조금 경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존재하는 시절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대창 같은 경우도 뭐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이런 시기하고 비슷한 구조로 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 떨어진 거 보면 이제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가 또 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창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없던 시절에 연간 이익 규모 뭐 한 100억대 이렇게 하다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시 생기니까 600억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시총이 1000억대인데 그런데 이제 올 들어 가지고 인플레이션 좀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미없을 것이다. 다시 170억대로 돌아간다. 예, 그랬을 때 주가가 뭐 인플레이션이 없다라고 하면 이 할인까지 받아야 되니까. 왜냐면 설비가 계속 낡아가고 그리고 그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것 중에서 공장이나 땅,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이거 팔아먹지도 못합니다. 예, 계속 올라간다는 그게 있어야 팔아먹으니까. 예, 그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그냥 옛날로 돌아갔다. 예. 그러면 대창도 전망이 그렇게 딱히 좋지는 않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은 2분기 들어서 무섭게 빠지고 있는데 그 영향을 톡톡히 받은 것이고 다시 올라갈 거냐라고 하면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망이 딱히 좋지 않다. 주가가 내렸으니까 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크진 않겠지만 어쨌든 당분간 재미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예, 지금 시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도 양호하고 이익도 계속 내고 이런 기업들이 재미가 없을 뿐이지 예, 한 거의 시간으로 따지면 또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종목도 흔치가 않을 텐데 한 7년간 어쨌든 계속 부진했습니다, 주가가. 예, 그리고 뭐 대략 이런 자리들을 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추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요 25,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상태고 거기까지 가도 주가 수준을 가치 수준을 생각하면 뭐 딱히 뭐 그냥 가야 될 자리에 갔다 이 정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느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주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제일 클 것 같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베어링 자산운용이나 국민연금이나
쿼드 자산운용이나 이렇게 계속 이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공시를 하면서 그 중장기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이 운용사들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비중을 더 담는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 대비 잘 버티고 아직 상단 하단으로 보면 하단이 조금 크긴 한데 뭐 이걸 다시 깨고 내려갈 만한 시장 분위기는 아니니까 상단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대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범위 하단 정도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종목에 앞서서 제노레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노레이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실적이 2분기에 44억 났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표로 이렇게 잘 정리한 게 있는데 그 제노레이가 2021년 2분기에 35억 나고 올해 44억 나고 올해 1분기보다도 또 좋아졌습니다. 실적이 개선이 되는데 이 실적 개선이 어떻게 된 거냐? 뭐 어쩌다가 뭐 재고를 늘렸냐, 판매를 했냐 이게 아니라 계속 공급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 납품도 하고 있고 수출 국가도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기존 국가에서 또 점유율도 높여가고 있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20%짜리 그리고 지금 기반을 닦아 놓는데 70여 개국에 수출하는 그 기반을 닦는데 그동안에 많은 투자가 있었고 그 종목 규모에 비해서 많은 투자가 있었고 이제 이게 결실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매출 늘어나고 이익 늘어나고 영업이익률 20% 유지하고 이 수순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경쟁사 제품 대비 절반 수준인데 영업이익률 20% 유지한다. 이건 뭐 타고난 원가 경쟁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노레이가 이제 이 실적, 2분기 실적, 2분기가 뭐 딱히 좋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 정도니까 연간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다. 그랬을 때 적정 주가가 2만 원 정도로 올라가는데 2만 원 가게 되면 뭐 신고가 15,000원 넘어가면 신고가니까 한번 큰 기세를 떨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은 계속 유효합니다. 시간을 끌어서 그렇지. 지금 실적은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예상대로 안 가서 그렇지. 그래서 전혀 문제 주가 안 올라가서 짜증이 날 뿐이지 다른 쪽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들을 보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래를 한번 가늠을 해보는 건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위탁 생산 의약품 위탁 생산 세계 1위입니다. 설비도 1위고 수주량도 1위고 앞으로도 1위가 유지가 될 것이고 세계 1등 기업이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 삼성물산 뭐 이런 쪽이니까 삼성그룹에서 74.37%를 갖고 있고 이 주식은 한 번도 안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5.6% 보유 중이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자산이 0.62, 미래에셋이 0.32, 한국투신하고 뭐 기타 운용사들 하면 한 2% 정도,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10.77% 이렇게 보유 중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제 대략 외국인하고 합쳐서 85, 90, 한 93% 정도, 나머지 7%가 시장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유통 주식 비율이 최대 주주 제외하면 2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국인이 이 중에서 한 40%를 가져갔고 세계 1위인데 40%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20%를 가져갔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한 10% 정도 가져갔고 나머지 30%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지지고 볶는다. 요 구조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장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거의 완성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유통 주식수가 적은 관계로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고 고평가입니다. 근데 그 고평가인데 지금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연히 이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매출이 7천억에서 1조 1천억이 되고 1조 5천억이 되고 올해 아마 2조 2천억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성장률로 따지면 한 50%, 여기서 여기 갈 때 한 40%, 또 여기서 여기 갈 때 한 50 가까이 됩니다. 연 50% 정도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그 정도 프리미엄은 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실적 봐.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 3배, 한 2배. 이제는 그런 배수는 줄겠지만 요 높은 성장성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평가에 대해서 뭐 당연히 뭐 설명이 안 되는 평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용인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그러면 유통 주식수를 외국인이 저만큼 갖고 가고 기관이 저만큼 갖고 가면 지금보다 더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한 지 꽤 됐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 패시브 자금이 다 담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이 패시브 자금이 다 담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태에서 지분율을 보면 외국인이 3.75%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68.24, 우리 사주가 4.97, 그리고 국민연금은 여기 드러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덜 사고. 그러면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왜 그렇냐라고 봤을 때 실적은 나고 그렇지만 저평가 아니 고평가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작년에 상장할 때 실적이 다소 부풀려졌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세계적으로 통할 만한 기업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까지 반영이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우를 보면 국민연금이 5%도 안 샀다. 외국인이 3.75%다. LG에너지솔루션 이미 이거 넘었습니다. 물론 유통 주식수는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이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외국인이 그만 살 수도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봤을 때. 그러면 그게 비교 대상이 좀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LG에너지솔루션은 그래도 세계 2위인데 유망한 산업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SK바이오팜 적자를 내고 있는 SK바이오팜을 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5점, 이것도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으니까 어느 정도 안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인이 5.83%, 국민연금이 5.02%입니다. 시가총액 6조에 적자 내고 순자산이 한 4천억밖에 안 되는, 이걸 국민연금에서 저만큼 샀다는 게 진짜 손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데, 지수 수익률 추종해야 된다.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아무리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2040년까지는 주식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 적어도 2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기업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배당 주고 이런 종목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분명히 시장 수익률을 상회를 할 건데, 당장 성과를 내야 되는 투신이나 이런 쪽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지수 추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팔고 LG에너지솔루션 50만 원대 산 게 지금의 결과물인데,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뭐 요 SK바이오팜이 사서 안 될 종목인 건 LG에너지솔루션과 같다라고 보면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3.8% 정도 넘었고 LG에너지솔루션이 국민연금도 한 3% 됐는데, 요 지분이 늘어나는 어느 정도 수준의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계속 꾸준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다고 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64%니까 유통 주식수가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한 34%밖에 안 됩니다. 이 34% 중에서 외국인이 5.83을 가져갔고 국민연금이 5%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도 이제 거의 뭐 막바지에 왔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는가 싶은데, 그러면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은 더 비교 대상이 될 겁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카카오뱅크를 본다면 카카오뱅크가 이제 카카오랑 카카오하고
한국투자밸류 27.19%씩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이제 이거 대충 54고 국민은행이 8% 갖고 있으니까 62. 그리고 우리 사주가 2% 있으니까 64에서 65%가 묶여있는 주식이고, 국민연금이 이거를 얼마나 샀냐면 5%를 샀습니다. 또 카카오뱅크를 비쌀 때. 뭐 바보도 아니고, 예. 아무튼 비쌀 때 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12.48%를 샀는데, 이게 이제 약간 기형적으로 본다면 중국계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카카오뱅크는 높은 성장성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주가에 대해서 맞다고 우기고 있다가 이제 성장성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공모가 자체도 거의 사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보면 유통 주식 수가 35%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이 12.48%고 국민연금이 5%를 샀습니다. 그럼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15%니까 요 수치가 뭐 많아야 이 비율대로 간다 해도 5, 6%. 국민연금도 많아야 한 2에서 3%.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라는 개념에서 볼 수 있고, 카카오페이를 보면, 그래서 이거 주가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상장 초기에 반짝했다가 죽었다가 한번 반등했다가 보고 확약 풀리니까 그냥 다 죽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왜 살았느냐? 보호 하강 물량을 못 던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주가를 올려놓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예, 상장 초기에 좋았다가 죽고 보호 하강 물량 풀리니까 그냥 나락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페이도 뭐 알리페이, 카카오 합쳐서 81.78%고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알리페이가 포함이 되니까 알리페이 34.7을 빼면 대략 한 9% 정도 외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국 자금이 조금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우리 사주까지 합치면 한 84 정도 되니까 지분 구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한 9% 정도 사고 국민연금이 얼마나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3, 4% 정도 사지 않았을까. 근데 카카오 쪽에 중국계 자금이 들어온다. 그리고 요 외국인 지분율은 알리페이가 지분 블록딜을 하면서 블록딜로 받은 쪽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장내에서 매수한 것과 별개로 기형적이다. LG 쪽도 결국은 70에서 80 정도 유지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LG 화학이 갖고 있는 주식 한번 블록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 10% 이상 지분을 블록딜을 했을 때 가져가면 얼마든지 9%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시간을 들여서 계산해 본 결과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하루 정도 더 살 수 있다. 끝났다. 외국인이 이제 이렇게 강하게 사서 주가를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0만 주 이상 샀는데도 안 올라갑니다. 드디어.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12만, 외국계 창구로 12만 7천 주가 들어왔고, 실제 이제 창구로도 11만 3,509주가 매수가 되고, 기간 투자자들도 14,100주를 샀는데, 이 쌍끌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1.37%가 올랐습니다. 요 오를 때하고 예, 이제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다 이제 시장 분위기가 뭐 계속 좋을 것이냐? 좋겠습니까? 안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예, 다소 부정적인.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없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완연한 회복세이긴 하지만,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의 어떤 왜곡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치고 나간다, 아니면 이렇게 죽었다가 뭐 나중에 올라간다, 아니면 그대로 죽는다. 요 세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이거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 조정받고 가든 그대로 내려가든 이건데, 요 구간에서 끊는다라고만 하면 해볼 만한 베팅이 아닌가, 이 선물 매도를 하는 게. 예,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으로만 떠들면 뭐 입으로만 떠들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44만 원 가서 만약에 떨어진다. 저번에 제가 44만 원 가면 밀린다고 했지요.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요런 투자를 통해서 언행 일치를 조금 추구를 하자. 적어도 이렇게 강조하는 종목들은. 그래서 틀리면 제가 틀렸습니다. 유연하게 그냥 인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아마 맞지 않을까. 예상하는 그림은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섬골로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네. 저의 희망사항이 들어간 건데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10만 주씩 사도 올라가기 힘들다. 근데 그 10만 주라는 게 유통 주식 수로 따지면 0.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2억 3,400만 주인데 2억 3,400만 주. 이 중에서 85%가 그러니까 우리 사주는 이제 내년 1월 달에 쏟아질 겁니다. 우리 사주 그리고 LG 화학이 보유한 주식 요거 두 개를 합쳤을 때 85%가 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3.86%까지 샀고 국민연금도 한 2에서 3% 샀습니다. 이것까지 빼면 실제 이제 유통되는 주식이 한 2천만 주 정도 된다. 2천만 주에서 1%면 20만 주고 10만 주면 0.5%입니다. 유통 주식의 0.5%를 쓸어 담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간다. 이건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유통 주식수 앞에 SK바이오사이언스나 SK바이오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그리고 LG 화학이 뭐 어쨌든 앞으로 70에서 80 유지할 거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한번 블록딜로 던질 건데 외국인 지분율을 10%로 맞춘다 하더라도 블록딜 할 때 받아서 10% 맞추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공격적으로 사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도 이 정도 되면 이제 패시브 자금으로 더 산다라는 게 거의 범죄 수준이 될 거니까 여기서 더 세게 산다면 더 사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고 잘해야 유지되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인데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사례를 봤을 때 성장성에 의심이 드는 순간 바로 무너지는 거고 실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성장성도 딱히 뭐 좋지가 않습니다. 올해 22조로 매출 목표를 확대했는데 18조라고 보면 성장률 20%입니다. 성장률 20%에 연간 기준으로 볼 때도 30조 뭐 40조 이렇게 가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설사 가능하다 해도 50% 성장이고 그 다음 년에 30% 성장이고 성장성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다. 굳이 비슷한 흐름을 찾는다면 카카오페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LG 화학이 보유 주식을 블록딜 하는 거나 지금 그러니까 알리페이가 던지는 거나 뭐 비슷한 개념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주가에도 충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그럼 뭐 손절하면 되는 거고. 근데 아마 이 변동성 범위를 찍고 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거래량 자체가 못 따라주고 이미 상대 강도도 지금 상장한 이후로 가장 강합니다. 상대 강도가 강한데 고점에서 이전 단기 고점입니다. 이걸 돌파를 못하고 죽으면 상대 강도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못 갔다. 이런 개념이 되니까 거기다 이 침체에서 과열로 한 방에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경험적으로 침체에서 과열로 한 방에 가든 과열에서 침체로 한 방에 가든 어쨌든 반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열로 들어간다 그러면 조정 한번 나오는 거고 이 과열에서 침체로 간다 그러면 또 반등이 나오는 거고 확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베팅을 한 것이다. 그리고 입만 떠든 게 아니라 지금 어려운 자금 사정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삼성카드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